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누군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팔꿈치의 테니스 엘보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하더라도 재발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팔꿈치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환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50경 관련 영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던 소환수 선생님을 모시고 테니스, 골프 엘보우는 왜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치료, 어떤 운동을 해야 좋아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모셨습니다. 소환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닥터홍 선생 채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수정형외과 원장 소환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신 닥터홍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꿈치 통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병인지 알아야 치료도 잘할 수 있을 텐데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잘 낫지 않는 것일까요? 팔꿈치 바깥쪽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을 테니스 엘보,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안쪽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을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병 모두가 뼈를 만지면 아프니까 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병은 뼈에 문제가 생긴 병이 아니라 뼈에 붙어있는 힘줄에 문제가 생긴 병인데요. 그 힘줄은 무슨 힘줄이냐면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는 힘줄입니다. 자, 이렇게 손목을 뒤로 젖히게 되면 힘줄의 팔꿈치 주변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손목과 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힘줄이 팔꿈치 외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손목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내측 부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보이실 겁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이 팔꿈치 내측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과 손목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잘 생기시는 겁니다.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나 골프 이런 운동을 하지 않고 무리하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 엘보가 생기고 골프를 치면 골프 엘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목과 손에 힘이 들어가는, 즉 채를 잡고 하는 운동,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그리고 요즘 헬스 많이 하시죠. 아령, 덤벨, 바벨 등도 다 쥐고 하는 운동이죠.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될 때 힘을 많이 쓰는 방향에 따라서 테니스 엘보가 생기기도 하고 골프 엘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오셔서 난 그냥 살림만 하는데 왜 팔꿈치가 아프냐요? 하고 물으시죠. 집에서 하는 일들, 요리, 청소, 설거지 등 모든 일들에서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수건이나 걸레를 짜는 동작을 많이 하시거나 손빨래, 손걸레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운동도 안 하고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아플까요? 하고 사무직이신 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판 사용, 마우스 사용 등으로 인한 손과 손가락의 반복적인 사용,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요즘 컴퓨터,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자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자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치료해야 해결된다고 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는 팔꿈치가 아픈 분들께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일까 하는 건데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쉽게 진단할 수 있기에 저 테니스 엘보인가 봐요, 혹은 골프 엘보인가 봐요 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 외측과 내측 부위를 눌러서 아프시면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동작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팔꿈치에 도움되는 스트레칭으로 소개되고 있는 동작인데요. 자, 팔꿈치를 이렇게 편 상태에서 손을 잡고 손목을 지그시 구부릴 때, 아니면 손목을 뒤로 향한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손등을 밀어서 동작을 할 때, 이때 팔꿈치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증상이 좋아지신다면 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 이 동작을 할 때 아파서 제대로 할 수가 없으시다 보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뭐 일하지 말고 쉬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진료를 볼 때 이렇게 좀 쉬세요 했는데 못 쉬어요 라고 하면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쉽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힘줄이 회복되도록 쉬는 것입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모두가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힘줄에 무리가 가는 것이 누적되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쉬면서 힘줄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동을 쉬라고 해서 운동을 한 달째 쉬고 있는데 계속 아파요. 솔직히 손을 많이 쓰는 일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힘줄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힘줄의 상태를 옷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옷이 더러워지거나 지저분해지면 빨면 되죠. 힘줄도 단순히 염증이 생겨서 부어있는 정도라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스트레칭 등으로 해결이 되죠. 하지만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옷이 헤어지고 닳죠. 그런 옷을 계속 입으면 점점 더 옷이 나빠지죠. 마찬가지로 힘줄을 오랫동안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힘줄도 헤어지고 닳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옷감이 해지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많이 사용해서 다른 힘줄은 스스로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재생 치료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팔꿈치 힘줄의 손상이 심하고 오래된 환자분들께는 어떤 치료를 주로 많이 하시고 어떤 치료들을 추천하시나요?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죠. 상처가 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 손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멈추게 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 치유 능력을 유발하는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충격파나 고강도 레이저 치료를 이용해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자, 요즘은 이 주사 치료법을 재생 주사 치료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프롤로 치료, 인대 강화 주사 치료라고 알려진 프롤로 세라피가 있죠. 자, 이는 고농도 포도당의 삼투압 작용을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이 생기도록 돕는 주사 치료 방법이죠. 이 치료 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사 바늘로 손상된 부위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치료 이후에 통증이 더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농도 포도당보다 더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피에 있는 성장인자나 치유인자를 농축하여서 주사하는 혈소판 풍부 혈장주사, PRP 주사라는 게 있고요. 또 힘줄 생성의 연료가 되는 PDRN, DNA 주사, 콜라겐 주사도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있으면 팔꿈치 자체도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팔꿈치 위쪽으로는 어깨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손목이나 손까지 통증을 동반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힘줄 문제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들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기도 하나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손과 손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 손목과 손을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관절을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죠. 즉, 여러 가지 연관된 근육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육들이 근막이라고 하는 근육을 싸고 있는 조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되면 이런 연관된 근육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북목, 일자목과 관련된
이 목의 문제는 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자세로 인해서 어깨, 팔꿈치, 손목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도 잘못된 자세들로 인해 근막에 경직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연관된 근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픈 부위 주위를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근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도수 치료가 있고요. 또 충격파로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짧아지고 경직된 부위를 주사약으로 풀어주는 근막 유리수 같은 치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부위에 대한 집중 치료와 함께 근막에 대한 치료를 함께 해주면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팔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팔꿈치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나 직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래 방치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이 팔꿈치 바깥쪽 통증을 일으키는 힘줄은 손목의 가운데, 즉 세 번째 손가락을 향하여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팔꿈치 바깥쪽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연결하는 가상선에서 팔꿈치를 만져서 아픈 부위에서 바로 손목 쪽으로 내려와서 만져보시면 힘줄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줄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위아래로 문질러 주시는 겁니다. 바바를 짓누른다는 느낌만 가지시고 이 피부만 살짝 눌러서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한 5분 정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손목 스트레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 골프 엘보우는 손목과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근육과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손목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손등을 잡고 손목을 아래로 꺾어줍니다. 스트레칭의 원칙대로 10초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손바닥에 손을 대고 손목을 위로 꺾어줍니다. 이것도 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손과 어깨를 함께 해주는 스트레칭인데요. 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등이 몸을 향하게 한 후에 어깨를 최대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자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위의 스트레칭으로 잘 해결이 안 된다면 다음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양팔을 쭉 펴서 90도 정도 들어 올린 다음에 손바닥을 앞을 보이게 한 후에 앞 가슴이 펴지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양팔을 뒤로 쭉 젖혀줍니다. 뒤로 젖힌 동작을 10초간 유지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이것도 10회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천사 날개 운동입니다. 먼저 벽에 딱 붙인 상태로 섭니다. 양팔을 90도로 올리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 즉 L자로 만든 다음에 이 자세에서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려 W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양측 날개뼈 사이가 조여지는 느낌을 가지시고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수 정형외과 소안수 원장님과 함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팔꿈치가 아픈 많은 환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운동 전, 운동 후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프로 운동 선수들도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루틴처럼 합니다. 그 이유는 부상 방지를 위해서죠. 즉,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치료가 늦어지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칭을 할 때 통증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또 스트레칭을 해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